안녕하십니까. 다물 이병도입니다. 2022년 12월 1일 목요일 동부표준시간 오전 10시 37분을 기준으로 오늘의 시황을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 이슈를 탑5로 정리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요일 고용보고서를 준비하면서 다우지수가 300포인트 하락하고 있습니다. 에버코이 크리시나 구하는 페드 의장 파웰이 연착륙에 대해 더 낙관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투자자들이 금요일 오는 일자리 데이터를 기다리면서 주식은 하락했습니다. 다우 산업평균지수는 공동 CEO 사임 소식에 세일즈포스가 10.5% 하락하면서 382포인트 1.1% 하락했습니다. S&P 500 지수는 0.6%, 나스닥 지수는 0.7% 하락했습니다. 이러한 움직임은 면밀히 관찰되는 지출지표인 핵심 개인 소비지출의 출시 이후 이전의 부스트, 소위 초기 상승에서 벗어났습니다. 10월 데이터에 따르면 지수는 0.2% 상승하여 다우존스가 경제 악화들로부터 수집한 컨센서스 추정치 0.3%를 밑돌았습니다. 투자자들은 금요일 실업률과 비농업 부문 고용에 대한 데이터를 주시할 것입니다. 또한 나스닥 종합지수와 S&P 지수가 파월 의장이 중앙은행의 긴축 완화를 확인할 것으로 나타난 후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이면서 수요일의 날카롭고 광범위한 랠리에서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이는 최근 몇 주 동안 지속된 질문입니다. 울페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 크리스 쉐이크는 의도적이든 아니든 파웰은 이미 긴축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2%로 낮추는 것보다 성장 전망과 고용 상황에 더 집중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요일은 이달의 첫 번째 거래일이면서 11월 주요 평균에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내스닥은 4.37% 상승하여 2021년 12월에 끝난 3개월 연속 상승 이후 처음으로 두 번째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S&P 500과 다우는 각각 5.38%와 5.67% 상승하여 두 번째 달 상승세를 마감했습니다. 2021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달러 제너럴은 비용 증가를 이유로 연간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후 8% 하락했습니다. 반면 옥타는 신원관리 소프트웨어 회사가 낙관적인 연간 재무 전망을 발표한 후 거의 19% 급등했으며 화이브빌로우는 수익 상회를 보고한 후 약 11%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시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오늘의 핵심 이슈 탑5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페드가 완화 정책을 쓰겠다고 천명했습니다. 두 번째 이슈는 시장의 눈은 인플레이션 신호에 가 있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궤도에 오른 철도 거래, 철도 파업에 대한 의회와 대통령의 조치사항들을 보고드리겠습니다. SBF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 이제는 우크라이나가 공세를 취하는 모양새입니다. 첫 번째 이슈, 패드 이즈드 업, 연준의 완화 정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빠르면 이달부터 소규모 금리 인상이 시작될 수 있다고 말하면서 연준이 공격적인 인플레이션 억제 조치를 곧 완화할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수요일 브룩킨스 연구소에서 연설한 파월 의장은 연준이 0.75% 금리를 4회 연속 인상한 후 한동안 제한적인 통화 정책을 계속 시행할 것이지만 지금까지 유망한 발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그는 유망한 발전을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인플레이션을 낮추기에 충분한 억제 수준에 접근함에 따라 금리 인상 속도를 완화하는 것이 이치에 맞다고 말했습니다.
참 얼마나 우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까? 두 번째 핵심 이슈는 시장에 있는 인플레이션 신호, Rail Deal on Track. 주식은 수요일 급격한 랠리 이후 시장 반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내스닥 종합지수와 S&P 500 지수는 파월 연준 의장의 금리 인상 둔화 발언 이후 각각 3일 연속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는 세션 동안 700포인트 이상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목요일에는 개인 소득 및 지출에 대한 새로운 데이터가 제공되며 금요일에는 뜨겁게 기대되는 일자리 보고서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이슈는 궤도에 오른 철도 거래, Rail Deal on Track. 미 하원은 수요일 광범위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파업을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철도와 노조 간의 잠정적인 노동협약을 승인했습니다. 290대 137 투표에서 하원은 5년 동안 24%의 임금 인상과 평균 11,000달러의 지불금 및 추가 유급 휴가를 포함하는 철도 노동자를 위한 새로운 계약을 승인했습니다. 별도의 투표에서 하원은 또한 계약에 7일의 유급 병가를 추가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두 법안 모두 이제 빡빡한 일정에 따라 상원에서 표결에 직면해 있습니다. 합의가 없으면 잠재적인 파업의 영향은 이르면 이번 주말에 체감될 수 있다고 모두가 공감하기 때문에 하원이 잠정협약서에 승인을 하였고 또 상원도 이에 버금가는 조치를 할 것입니다. 미국 정치의 한 단면을 보는 것입니다. 기간산업과 민생관계에서 민생에 문제가 생길 듯 하면은 반드시 의회와 정부가 개입을 합니다. 이것 또한 우리가 정치를 하는데 여러 가지 도움을 또 이에 대한 참고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핵심 이슈는 SBF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SBF says sorry. 암호화폐 회사 FTX의 전 CEO는 수요일 뉴욕타임즈 딜부 컨퍼런스에서 앤드류 로스 소킹과의 대화에서 실수에 대해 사과했습니다. 샘 뱅크맨 프리드는 바하마에서 누구에게도 사기를 시도한 적이 없다며 이번 달에 일어난 일에 충격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FTX는 지난 11월 유동성 문제, 광란의 사용자 인출, 라이벌 바이낸스 인수 실패 등으로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다섯 번째 핵심 이슈는 우크라이나 공세입니다. Ukraine on the offensive. 브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수요일 밤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세적 작전에 대한 대응책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지만 그것이 어떤 것인지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습니다. 최근 몇 달 동안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이 점령했던 일부 지역을 되찾았습니다. 젤렌스키는 우리는 점유자들이 의도를 분석하고 대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대책입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의 대책이 모스크바에 대한 공격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패드 완화, 패드의 정책이 완화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눈은 인플레이션 신호에 가 있습니다. 민생은 노사 문제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희생시킬 수 없다는 미국 정부의 의지, 그리고 의회의 의지가 참 대단합니다. SBF는 죄송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우크라이나의 공세 눈여겨보겠습니다. 여러분, 공부하는 투자자 여러분, 그리고 현명한 투자자를 지향하는 여러분, 하루하루
월가의 핵심 이슈를 여러분들이 짚어봄으로써 이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도 알아보면서 여러분이 시세를 보는 눈과 투자의 민감성 등등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로 삼고 오늘 하루도 행복한 시간 가십시오.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 행복하십시오.